예, 친형 강제 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시 후 오전 10시 경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조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의혹, 글쎄요. 지금 첫 경찰 출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걸 하루에 다 조사를 받고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어떤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친형의 강제 입원 관련된 사건, 친형을 직권남용을 해서 강제 입원시켰다는 그런 의혹을 하나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된 죄로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억을 압박해서 성남FC에 광고비 160억 정도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조폭 출신 사업가의 유착설, 이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출석 하루 전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경찰 조사가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 입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관련 자료까지 올렸거든요. 그렇죠. 어떤 신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이제 6년, 7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예. 문제고 그때도 사실은 별 문제 없이 다 넘어간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여러 가지 기소한 내용이나 조사한 내용들 중에는 그 이재선 씨의 그 정신병 관련된 병명이나 이런 그 지난번 조사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정권 말고 그 전 정권 조사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전혀 첨부가 되지 않고 기소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서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수사팀도 바꿔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요청하기 하루 전에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본인한테 휴대폰 2개가 이제 압수가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이사 측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글도 결국은 공정하지 않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의 답답함 이런 분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SNS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글쎄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전의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새로 나온 물론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이 몸에 관련해서 점 이야기를 하면서 셀프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SNS 통해서 여러 번 해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김부선 씨가 여러 가지 증거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경찰이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보면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다른 분들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공지영 작가는 이런 분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특히 또 사실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점 얘기도 마찬가지 문제지만 뭐 비밀 뭐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터지면서 본인의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사실 점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나선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루머들이나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특히 이제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 거짓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볼 때는 그게 없는데 그런 부분을 주장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목적으로 결국은 본인이 예.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이제 둘만의 어떤 내밀한 사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밝혀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어쨌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그게 부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자, 같습니다. 저기 좀 화면 보실까요? 자, 이재명 지사 오늘 이제 당선 이후에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분당 경찰서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출석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당선 후 첫 경찰 출석이십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저 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셀프 검증 결과를 부인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뭐 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어제도 그만하겠습니다. 경찰에 글 남겨서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히셨잖아요. 지금도 좀 같은 입장이신가요? 모든 경찰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또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기왕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하고 또 근로소득공화국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도 도입해야 됩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해서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또 자산 불평등도 줄이고 근로소득도 없애고 경제도 살리고 일석오조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이제 그만 조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조사 금방 끝날 거로 보십니까? 탈당을 예, 이재명 경기지사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출석 예정 시간이었는데 거의 맞춰서 도착을 했고요. 한 3, 4분에 걸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도민께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지만 또 검찰 법원 절차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도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조 변호사님? 일단 담담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긴장된 표정인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마크가 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뭔가 해명할 게 있으면 굳이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털어놓지 않는 부분인데 좀 출석하기 전 그리고 소환되기 전에 SNS에서 좀 장문의 글을 올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경찰과의 여러 가지 법리 다툼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어느 정도는 초조함이 묻어나는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몇 명을 동행을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없이 이제 혼자 그 포토라인에 섰단 말이죠. 뭐 나중에 따로 또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될까요? 네, 나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뭐 물론 이제 변호인을 누구를 선임하느냐는 이제 본인이 자유이기는 하지만 예. 평소에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뭐 서민들이 못하는 건 나도 안 한다. 서민들의 뭐 대변자 이런 모습들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민들이 쉽게 선임하지 못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본인에 관련된 쟁점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의아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오늘 수사 참과 방패의 대결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도요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까지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단일 사건에 변호사 출신 경찰관을 4명 투입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주 이례적이죠. 뭐 특수사건 아니면 변호사 출신 수사관을 4명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아마 경찰 쪽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워낙 법리에 밝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세세한 사건에 관심이 많아도 되게 수사관들이 애를 먹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법리 워낙 밝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해야지 아마 본인들이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그 경찰이 뭐 변호사 출신의 경찰관을 4명이나 투입한 건 어떤 네. 의도라고 좀 그러니까 보십니까? 법리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또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준비를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본인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반 검찰관보다는 법리적 다툼을 하려면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경찰관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어쩌면 이재명 지사의 뭐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 경찰관들 많이 투입해서 법리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문제점들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지사가 사자성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압수수색할 때도 사필 규정을 얘기했는데 그랬었죠. 오늘 또 얘기했고 인생 기사 세옹지마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할수 두 사자성어 세옹지마란 말은 인생이 굴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통의 시간이고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것도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이 오겠죠. 뭐 이런 뜻으로 본다고 하면 순리에 그냥 순응하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또 이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리라 하는 의미로 보여지고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 본인의 죄가 없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게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초지일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꺼리낄 게 없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이제 사필 규정을 쓴 건 결국 본인이 핍박받고 있다는 의미도 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경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부선 씨가 SNS에 이재명 지사 뭐 전 빼느라 수고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김부선 씨의 변호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 스캔들 관련된 내용도 좀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 때는 여배우 스캔들 뭐 국민의 관심은 제일 많이 집중돼 있지만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라는 것이 조연 100명보다 주연 1명의 진술이 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부선 씨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정황상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셀프 검증한 부분은 있지만 관련해서 기초 사실관계 정도만 물어보는 정도가 될 것이고요. 지금 김부선 씨의 그 스캔들에 관련된 사실을 좀 너무 깊게는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도 친형의 강제 입원 그리고 기타 사유에 관련된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근데 같습니다. 변호인이 구속이 됐으니까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구속이 되면 아마 수사 당국이 당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이 이제 교체될 때까지는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방어권에 대한 예. 보호가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수사가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고발한 내용이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그 본인이 해명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직선거법이 저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선거법도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게 다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공소시효가 선거사범위 같은 경우는 6개월입니다. 지금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기한이 이제 12월 13일이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경찰도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2번 출석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시간은 1,300만 도민의 시간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도 뭐 끝장 토론을 하듯이 끝까지 진술을 하고 아마 장시간 조사를 하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 같은 시각 이제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김경수 지사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출석 당시에 이제 뭐 철저하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일단은 어떤
마음일지 김경수 경남지사도 굉장히 찹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는 조금 더 꼭 편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좀 더 부담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은 범죄가 소명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술은 있지만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캔크랩 시연하는 장소에 있었느냐 예. 하는 문제잖아요. 또 묵인하고 뭐 조작을 시인하고 아니 뭐 인지는 했지만 인지하고 그걸 뭐 묵인했다든지 예컨대 아니면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나왔다고 하면 구속이 됐겠죠. 근데 구속이 기소가 됐다고 구속이 기각이 됐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그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뭐 재판에 임하면서도 조금은 그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진술만 가지고서 얼마나 증명해냈을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김경수 지사는 초지일관 계속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특별한 증거가 없는 사람이 진술만 가지고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거를 특검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재판이 좀 끝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 관련 내용들은 특검까지 마친 거죠. 사실은 지난 8월 24일인가요? 불구속 기소돼서 이제 첫 재판이 사실 공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이건 뭐 출석은 의무 사항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재판인데 어떤 형식으로 좀 이루어집니까? 일단 이전까지는 공판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는 사안이어서 굳이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 공판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터는 출석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뭐 재판 특검이 3개월 안에 이제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른 속도로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제 창원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런 편의를 좀 봐준 겁니까, 재판부가?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좀 집중 심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면 일반적입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서너 번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약간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왕복 거리가 거의 800km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 조사를 하면 재판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경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일단 그 신분에 관련된 인정 신문을 하고 그리고 시연의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유기 박모 씨하고 솔본 아르타 양모 씨에 관련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있었을 때 지금 김경수 지사는 그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봤다면 어떤 반응이 있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을 듣고 그게 어느 정도 실제로 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판에서의 증인들의 신문 진술들은 다 그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그 신빙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증인들 같은 경우는 드루킹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충분히 현장에 관련된 정황 상황들을 구체적이고 믿을만하게 진술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재판부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안해서 재판부가 아마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특검 보들이 뭐 2명인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수사 담당. 특검적인 허위범 특검까지 나와서 재판에 참석할지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특검 쪽은 뭐 재판 과정에 또 별다른 준비를 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정황 증거들을 보강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드루킹의 진술이 나중에는 뭐 허위 자백으로 밝혀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드루킹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암초를 만난 경우여서 오히려 이제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도 모자란 마당에 상당히 공소유지 재판 과정에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최 교수님. 예. 경기도지사, 경남지사 예. 두 지사 여당 소속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정치권이 이걸 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두 지사의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대선 과정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지사는 사실 정치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개인의 어떤 문제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격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발언은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김경수 지사의 조사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논평을 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재명 지사보다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게 또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법부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나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법농단 의혹 관련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첫 구속이 된 당사자이고 그렇죠. 그리고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때문에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임 전 차장이 과연 이제는 입을 열 것인가라는 모두 그 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제 이례적으로 되게 빨리 소환을 검찰이 했는데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제 판단으로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임종원 그 전 차장이 이제 고위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서 내가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공판에서 진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신빙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이 새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종원 차장이 지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고 갈지 아니면 본인이 윗선에 관련돼서 수사를 협조할지 이 부분 때문에도 첫 번째 소환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임종원 전 차장의 변호인도 이게 부당한 구속 수사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부여를 했어요.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기는데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 나중에 1심 선고에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조대희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종원 차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충격이 좀 받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은 구속 안 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 됐을 것이고 이건 정치적 고려를 했다라고 부당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법적 처벌까지 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에까지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까지 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데 저것도 저는 이제 20일 동안 구속돼서 수사를 받지 않아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제 조사에도 검찰이 압박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설득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임종원 차장이 계속 이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그걸 모두 떠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할 얘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해서 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럼 본인은 일정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도 어제는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당신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이렇게 진술을 안 하고 조사에 협조를 안 하면 모든 게 당신이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이고 꼬르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심의관들 같은 경우에는 임종원 차장이 지시한 걸 인정한 진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임종원 차장의 지금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고 보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걸 본인이 밝히지 않고 대법원장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저는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속되는 과정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설득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심경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본인이 태도를 바꿔서 전 대법원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술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부당한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 적부심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것이 어떤 좀 요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 구속된 것이 적법한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적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수사 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자 피의자의 신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속 이후에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구속 여부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속 적부심의 요건이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 부정, 그리고 이제 증거를 인멸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더라도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이게 그 구속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요건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죠. 예,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 사유가 그렇게 충분히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돼 있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속 적부심이 뻔하게도 사실상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저 좀 나쁘게 안 가는데 그건 어떻게 좀 약간 액션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판사였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으로 드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검찰과 법원의 단계에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구속 이후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 구속 적부심이 허가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수사에 관련된 정치적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립 유치원 문제 잠깐 좀 짚어가겠습니다. 글쎄요, 사립 유치원의 비리 명단도 공개됐고요. 정부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에 지목된 이 사립 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폐원하고 휴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을 못하게 하나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사태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만약에 이게 정말 폐원이 되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게 뭐 어떤 법적으로 구제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당정청에서 이제 입장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정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유치원 측에 사립 유치원 측에 이제 집단 행동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집단 행동을 한다면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처벌까지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해서 나온 부분이 이제 처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제 방안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교육법에 관련된 시행 규칙까지도 이제 교육부 시행 규칙까지도 고치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폐원이라든지 이런 반발을 하기에는 이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벌 외에 형사처벌에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강제 폐원을 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그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렇게 태도를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적 분노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폐원이나 예를 들면 새로운 원화를 받지 않겠다고 반응이 나오는 것은 뭔가 이거는 국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잖아요. 반성하고 잘하겠습니다 해도 이게 국민들이 받아줄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은 결국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직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으면.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정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런 국민적 분노나 이런 비리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또는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반응 자체가 더 큰 국민적 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직 지사 2명,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한쪽은 경찰서, 한쪽은 법원에 재판에 출석해서 현재 지금 조사를 받고 한쪽은 재판에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이 상황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